오늘 유지경제팬은 로망 포르노 재건 프로젝트에 참가한 5명의 감독들, 영화 제1탄으로 소노시온의 안티 포르노를 살펴보겠습니다. 로포리 프로젝트 1988년 이후 명맥이 끊긴 로망 포르노가 2016년을 기점으로 돌아왔는데 일본의 개성 있는 감독 5인이 로망 포르노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야기로 탈바꿈해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에서 다시 반향을 일으킨 이것을 로망 포르노 리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로포리 프로젝트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일본 영화사에서 사라졌던 로망 포르노 장르가 부활한 것은 2016년인데 제작 45주년을 맞아 니카츠가 5명의 중견 감독에게 다시 로망 포르노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소노시오는 예술, 나카타 히데오는 레즈비언, 시오타 아키히코는 싸움, 유키사다 이사오는 로맨스, 시라이시 가즈아 감독은 사회라는 키워드를 갖고 로망 포르노의 규칙을 지킨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성된 5편의 영화는 화려하게 로망 포르노의 부활을 알렸는데 니카츠의 사장은 리부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를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일본과 뉴욕, 유럽 등지에서 니카츠 100주년 기념 로망 포르노 상영회를 열 때 젊은 여성 관객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광경을 목격한 그는 세상이 변해 로망 포르노도 변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소노시온의 안티 포르노 2016년에 발표된 소노시온의 안티 포르노는 쿄코 역의 토미테, 아미, 노리코 역의 츠츠이 마리코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안티 포르노의 첫 장면은 주인공 쿄코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인데 쿄코는 성공한 예술가로 본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다시 소설로 써내는 활동을 통해 문 여성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에 걸맞게 초반에 쿄코는 여류화가라는 단어의 반기를 들고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의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동경하는 매니저 노리코에겐 매춘부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며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지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노리코도 매춘부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며 네 발로 기거나 쿄코의 발을 핥는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전부 들어주며 이후 방문한 레즈비언들은 채찍, 벨트 같은 기구를 착용하고 노리코를 학대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외부에서 들리는 컷이라는 대사와 함께 상황이 뒤바뀌는데 여배우들은 수십 명의 남자 스태프들과 감독 사이에 둘러싸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적이었던 노리코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폭력적인 선배로 돌변하고 순식간에 쿄코는 촬영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감독에게 처녀가 아님을 인증해보라며 성추행을 당합니다. 결국 쿄코와 다른 여성들이 노리코를 학대하는 것, 레즈비언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연출 등은 모두 감독과 제작진이 연출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노리코는 촬영장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다른 스태프들과 쿄코를 조롱하는 등 동등한 이치를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도 남성 집단이 요구하는 연기를 한다는 점에서 쿄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여성은 또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데 쿄코와 노리코가 연기하는 세계는 여성 멸시를 통해 견고하게 만들어진 남성들의 환상세계입니다. 영화는 이후 쿄코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등학생 쿄코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포르노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디션 현장에 가서 자신의 알몸은 야하지 않으니 빨리 포르노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처녀를 잃어야만 포르노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길거리에 모르는 남성에게 섹스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고생이 자유를 얻기 위해 AV에 출연하려고 하고 성인 남성에게 강간당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데 쿄코에게 여성 혐오란 즉 자기 혐오입니다. 어릴 적부터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성은 더럽고 불결한 것이라고 배운 그녀는 자신의 신체가 더럽고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쿄코의 여동생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쿄코와는 달리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데 이후 쿄코는 포르노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의 매춘 행위와 동생의 자살은 증오적인 자기 신체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도 있지만 이런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한 죽음의 과정에서도 동생은 자신을 죽여줄 사람으로 남학생을 선택하는데 동생은 남성 사회에서의 탈출을 위해 남성의 도움으로 살해를 당한 셈입니다. 쿄코도 마찬가지인데 포르노 배우가 되고 싶지만
처녀라 오디션에 탈락하자 모르는 남자에게 처녀성을 주려고 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 맺기에 실패를 합니다. 소설가로서 각광을 받는 여자 쿄코는 화려한 방에 틀어박혀 매니저인 노리코가 알려주는 일정을 분 단위로 소화하는데 그녀가 쿄코인가 아니면 쿄코를 연기하는 것인가 모를 정도입니다. 소노시온 감독은 리부트 프로젝트 제안을 받고 처음엔 거절했는데 이제까지 작품에서 강렬한 에로스를 그려왔던 그는 굳이 포르노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제안에 이 작품을 계획했고 가장 문제적인 작품으로 완성됐는데 영화 업계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고민하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선 줄곧 여자의 진정한 자유, 처녀와 매춘부에 대해 얘기하는데 왜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조하며 섹스를 하면 매춘부인지 등의 이야기들을 강한 어조로 반복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저 그들의 성적 로망을 해결해주는 존재로 나오는 포르노 속 여자 배우들인데 어쩌면 여성들의 일생은 포르노 속 배우와도 같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녀 아니면 매춘부라는 시각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제목이 포르노에 대항하는 안티포르노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과거 부모님의 섹스를 목격했던 쿄코에게 부모님은 섹스는 부적절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말하고 환상 속에서 자신이 포르노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들은 부모님은 그녀의 뺨을 때립니다. 마치 자신은 섹스를 즐기면서 AV를 보는 사람들은 천박하고 음탕하다고 말하는 꼴인데 트라우마와 환상에 갇힌 쿄코는 자유를 찾아 헤매지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형형색색의 물감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자신은 현재 자유로워 보이지만 발버둥일 뿐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를 검은색으로 얼룩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인 소노시오는 1961년생으로 17세의 한밤중의 살이라는 작품으로 시인으로 등단해 젊은 천재 시인 소리를 들었으나 1985년에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 1990년 자전거 한숨으로 데뷔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감상 일기를 썼는데 그럴듯하게 평론가처럼 썼으며 영화 만들기를 좋아해 영화를 찍기도 하고 조스 분장 모형 같은 걸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데뷔 이후 개성 있는 감독으로 점차 주목을 받았으나 철막대와 하늘 배경만 상영 시간 내내 계속 보이는 실험적 작품을 찍고 투자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옥이 뭐가 나빠, 러브 앤 피스, 소곤소곤 별과 같은 초기 구상 작품들을 최근에야 만들 수 있었는데 한 평론가는 그때의 영화들을 만들었다면 천재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독 데뷔 이후에도 영화 감독보다는 행위미술가로 더 유명했는데 2001년에 연출한 자살클럽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감독으로 해외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러브 익스포저를 발표하는데 대중적이면서도 과격한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해 본격적으로 일본의 변태성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쿄코 역의 토미테 아미는 1994년생으로 15세부터 연기를 시작해 연극과 TV 드라마에서 연기력을 쌓은 후 최고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 AKB48의 연구생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후 그라비아 모델 활동을 거쳐 리얼 술래잡기, 모두가 초능력자에 연달아 출연하며 소노시온 감독이 사랑한 여배우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녀는 안티포르노가 첫 누드 연기 도전이었음에도 소노시온 감독을 향한 전폭적 신뢰와 여성의 성을 다루는 주제의식에 공감해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리코 역의 츠츠이 마리코는 1960년생으로 와세다 대학 사회과학부를 졸업한 배우인데 영화 하모니움과 안티포르노에 출연했습니다. 연기의 폭은 넓고 기품 있는 여성의 역으로부터 악녀 역까지 등을 연기하는 기량의 넓이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2016년 연애선은이 제6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와 요코하마 영화제, 다카사키 영화제 등에서 주연 여배우상을 받았으며 버라이어티 탤런트 마츠모토 아키코와 만담 콤비 츠츠마츠로도 활동했었습니다. 오늘은 로포리 프로젝트 영화 제1탄으로 소노시온의 안티포르노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나카타 히데오의 화이트 릴리와 시오타 아키히코의 바람에 젖은 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